포기하지 마. 인생의 밑바닥을 맛보고 있던 그때, 나는 벼랑 끝에서 아주 강력하고 자신감 넘치는 우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강력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우주님의 스파르타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힌트를 전해 듣고 그것을 매일 실행한 나는 9년 만에 2천만 원의 빚을 완전히 변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당시의 나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마치 꿈처럼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유입니다. 오늘은 아주 작은 말버릇 하나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고이케 히로시 작가님의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이라는 책과 함께 합니다. 책의 제목이 조금 길죠. 이 제목 그대로 이 책의 저자이자 주인공인 히로시는 실제로 의류점을 운영하다가 2억 원의 빚을 지고 파산 지경에 몰렸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상황 속에서 저자는 우주와의 연결을 생각해냈고 잠재의식을 긍정적으로 정화한 덕분에 빚을 모두 다 갚고 또 인생 대역전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우주님이라는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사실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긍정적인 심리 에너지, 우리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믿어주고 긍정적 에너지를 발산해서 위기 상황을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자기 암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운이 풀리는 말버릇이 과연 무엇이기에 부정적 에너지를 차단해주고 우리 인생을 바꿔줄 수가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도 우주님의 말버릇 수업을 들으러 같이 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완료형 말버릇으로 바꾼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소원을 이루려면 3가지의 규칙이 있습니다. 1. 결과를 정하고 우주에 주문을 할 것. 2. 우주로부터 오는 힌트는 처음 0.5초 내에 곧바로 실행할 것. 3. 말버릇을 긍정적으로 바꿀 것. 우주는 우주에 넘치는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장소이며 그 에너지를 눈앞의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우주의 성질입니다. 그 에너지의 파동으로서 우주가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것은 그 사람이 믿고 있는 대상이나 말입니다. 즉,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말버릇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말, 즉 말버릇은 본인이 마음속으로 믿고 있는 인생의 대전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역시 대단해. 나는 역시 쓸모없는 사람이야. 당신의 말버릇은 어느 쪽인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말버릇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진동을 합니다. 말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말에 강력한 에너지가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잠재의식을 통해서 평소의 말버릇을 우주로 보냅니다. 우주에서 증폭되기를 바라는 에너지를 스스로 선택하고 끊임없이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이 존재하는 이유는 말이 곧 우주로 보내는 주문이기 때문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간단히 말하면 자신이 입 밖으로 꺼낸 말이 그대로 증폭되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구조는 자신이 한 말에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를 우주 공간이 증폭시켜서 되돌려주는 과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팔 수 없어, 할 수 없어, 갚을 수 없어. 따라서 히로시가 평소에 자주 입에 담는 이런 자학적인 말버릇도 전부 증폭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팔 수 없는, 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세 가지의 말버릇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자학적인 말버릇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는 어정쩡하게 바라는 말버릇, 세 번째는 꿈꾸는 듯한 말버릇입니다. 우주의 힘은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것인데 거기에다 대고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주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는 에너지를 증폭시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같은 의미에서 세 번째에 꿈꾸는 듯한 말버릇도 버려야 합니다. 세계 일주를 하고 싶어. 연봉 2천만 원을 받고 싶어. 이런 무엇 하고 싶다라는 주문은 지금 세계 일주를 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하고 싶어 라는 에너지를 증폭시킵니다. 그 결과 영원히 세계 일주를 꿈꾸기만 하는 현실을 낳습니다. 우주는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지 않고 해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들이 입 밖으로 표현한 말을 증폭시켜서 현실로 나타낼 뿐입니다. 그 현실을 한탄한다고 해도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네 자신이 그렇게 말했잖아. 그걸 나는 충실하게 재현해 주었는데 왜 불만이야? 라고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우주는 히로시가 왜 이런 말을 하지?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힘든 주문을 하고 싶었을 리는 없어. 라는 식의 해석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 네가 직접 말해 하고 귀를 기울여서 들은 뒤에 그 말을 충실하게 증폭시켜서 현실로 그대로 나타낼 뿐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과를 정하고 주문을 하는 것뿐입니다. 마음속으로 확실하게 정한 것을 분명하게 입 밖으로 표현해서 주문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말버릇으로 갖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각인을 시키듯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를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침투시켜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커피숍에서 주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카페라떼를 마시고 싶으면 카페라떼 주세요 라고 명확하게 주문을 해야 합니다. 뭔가를 마시고 싶은데요 라는 식으로 애매한 주문을 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또한 커피를 주문해 놓고 혹시 커피가 아니라 홍차가 나올지도 몰라 라거나 주문은 했지만 커피를 내주지 않을지도 몰라 라고 걱정하는 바보도 없을 것입니다. 우주에 보내는 주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명확하게 결과를 정하고 주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믿고 기다리기로 합니다. 이제 세 가지의 잘못된 말버릇은
버리기로 합시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완료형 말버릇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일주를 했다. 연봉 2천만 엔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명확한 결과를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잘 될 리가 없어 라는 말버릇은 금지. 사람의 일생은 영화 속의 내용과 같습니다. 정해져 있는 엔딩을 향해서 플레이하는 것이니까 해피엔딩을 설정하면 반드시 해피엔딩이 됩니다. 인생은 영화 속의 세계를 실제로 즐기는 것입니다. 곤란한 상황에 맞서기도 하고 적을 쓰러뜨리기도 하는 과정을 마음껏 즐기는 것입니다. 사실 지구는 매우 특수한 장소입니다. 행동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것은 우주 전체에서 지구뿐입니다. 우주라는 공간에서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행동 같은 것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하와이에 가고 싶다의 하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눈앞에는 하와이의 바다가 펼쳐지고 카레를 먹고 싶다의 카를 생각한 순간 카레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왜 지구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주에서는 할 수 없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하는 순간에 무엇이건 형태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별 재미가 없습니다. 우주에 질린 패거리들은 스릴을 맛보고 싶어, 체험을 해보고 싶어, 행동을 하고 싶어, 성취감을 맛보고 싶어 하면서 소란을 피웁니다. 그래서 우주는 굳이 지구를 만들었습니다. 굳이 행동을 해서 드라마틱한 경험을 즐길 수 있는 세계, 그것이 지구입니다. 즉, 지금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주인공인 영화 속에서 인생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주문을 이미 보냈기 때문에 남은 것은 그 과정을 즐기고 연기하고 플레이하는 것 뿐입니다. 우선 영화의 장르와 엔딩을 정해볼까요? 액션 영화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 뜨거운 연애를 해서 해피엔딩을 만들 것인지, 자신이 주연인 영화의 캐치카피를 정하는 것입니다. 히로시라면 눈물바다에 잠겨있던 히로시, 기적적인 인생 대역전이 될 수 있습니다. 캐치카피를 정했으면 결말을 향해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연기하면 됩니다.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도중에 아무리 비극적인 스토리가 전개된다고 해도 결과는 정해져 있으니까 안전하지 않은가요? 마음껏 즐기면 됩니다. 단, 잘 될 리가 없어 라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비극적인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거나 엄청나게 강력한 적이 등장합니다. 아니, 그런 말을 해서는 해피엔딩 자체를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이 어떤 영화를 만들 것인가 하는 주문이자 시나리오이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에 주문을 보냈으면 결과는 정해져 있는데 왜 쓸데없이 잘 될 리가 없어 라는 생각을 해서 굳이 비극으로 만들려고 할까요? 왜 난이도를 10으로 설정하려고 할까요? 아무리 지구가 행동을 즐기는 장소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밑바닥까지 전락해서 불행을 한탄하다 보면 너무 부정적인 경험이 되지 않을까요? 우주는 사사로운 정의나 정상 참작 등은 개입시키지 않고 법칙에 근거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오직 증폭시키는 장소입니다. 싫어 그만해 라고 소리칠 때 그 전제가 나는 불행이 좋아 라는 것이라면 강력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런 상황을 즐기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가능하면 불행도 적당히 즐기는 쪽이 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500번 말한다. 인간의 의식은 우주의 진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의식을 현재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평소의 인간이 자신의 작은 사고 회로로 생각하는 의식입니다. 한편 잠재 의식에는 현재 의식의 6만 배나 되는 용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만 하면 소원을 주문하는 데 필요한 우주 파이프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흘러들어와 파이프가 손상됩니다. 본인이 주문한 대로 길은 점차 좁아지고 우주로 보내는 주문이 제대로 통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히로시의 잠재의식도 본인 스스로에게 향했던 부정적인 말 때문에 완전히 지쳐버렸고 우주와 연결된 파이프도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손상된 파이프라고 해도 살아있는 한 완전히 막혀버리지는 않습니다. 바늘구멍 정도는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문이 통하기는 하지만 꽉 막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원이 우주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좁아진 우주 파이프로는 우주의 힌트가 통과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힘들게 결과를 정하고 주문을 해도 그 주문을 이룰 수 있는 힌트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렵게 주문을 했는데 힌트가 오지 않아 라는 식으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포기를 좋아하는, 변명을 좋아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주로 보내는 주문이 잘 통과하게 하려면 먼저 지금까지 중얼거렸던 부정적인 말만큼 감사합니다를 외쳐야 합니다. 이렇게 중화시키는 방법으로 잠재의식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에는 몸과 마음에 쌓여있던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중화되고 우주 파이프가 깨끗해져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채워지기 시작해야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 소원이 이루어졌어 라고 말한다. 우주의 소원을 주문한 순간 주문을 받은 우주는 즉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주문한 본인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수입으로 1,000만 원을 원했지만 아직 아무런 수입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당신. 확실히 아직 주문한 내용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문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일은 주문한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하거나 인터넷 상점에서 무엇인가 주문을 한다면 그 배후에서는 누군가가 커피를 타거나 상점이 물건을 출하하고 배송업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주방을 들여다보거나 인터넷 배송 상황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의 일이 현실적으로도 발생합니다.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다. 상사에게 칭찬을 받았다. 이런 기분 좋은 일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명퇴를 당했다. 연인으로부터 절교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기분 나쁜 일도 발생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우주의 치밀한 계산대로 발생하는 사건들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연봉 1,000만 엔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연인과는 행복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처럼 우주는 모든 것을 알고 움직입니다. 애당초 히로시가 불과 40년 만에 얻은 눈꽃만큼의 경험과 지식을 우주에 있는 무한대의 정보량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훌륭한 지혜, 방식 등이 우주에는 무한대로 존재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어떻게 목표 달성과 연결하는가 하는 것은 우주가 생각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주의 힌트를 받아 행동하고 말의 힘을 최대한 살려서 주문의 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문의 힘을 강화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선 우주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하는 식으로 현재 의식으로 생각하고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주가 달리라고 하면 일단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우주에 주문을 했으면 그 후 발생하는 모든 현상에 대해 이 말로 연결 짓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설사 연인이 배신을 하더라도, 갑자기 가게가 파산을 하게 되더라도, 일에서 실패를 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괴로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래,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라고 진심으로 믿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주는 매우 드라마틱하고 섬세한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이 진심인지 항상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문을 한 본인이 소원을 주문했는데 왜 원하지도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에 보내는 강한 시기심이 우주에 전달되고 주문을 믿지 않는다는 강한 의지가 전달되어 버립니다. 나는 이제 틀렸어. 결국 나는 빚을 갚을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해볼게요. 이 주문이 쌓이고 쌓여 눈앞에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만 나타납니다.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그래,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말을 한 번 할 때마다 주문은 쌓이게 되고 주문의 힘이 점차 강해져 소원이 이루어지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우주 역시 사랑과 신뢰를 보내주는 사람의 소원일수록 더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에너지는 그 존재를 믿어야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우주 역시 그 존재를 인정하고 믿고 사랑하면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실이나 트집은 나약한 마음이 표출된 것.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는 동물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마음속으로 계속 불행하다고 생각해야 안심할 수 있고 행복한 사람은 계속 행복해야 안심합니다.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생존 본능인데요. 익숙한 상황이 행복이건 불행이건 그것이 살아남기 위해 가장 안전하다고 뇌의 중추,
뇌간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마음의 전제라는 것입니다. 이 전제는 매우 강합니다. 불행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겠다고 결심하고 주문을 해서 행복한 변화가 찾아오면 반드시 그동안 익숙했던 불행으로 되돌리려는 회방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이 회방꾼이 드림킬러입니다. 그럴 때에는 자신의 잠재의식이 시험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주문 초보자는 대부분 그때까지 불행한 주문만 해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사고, 즉 현재의식으로 갑자기 행복한 주문을 하면 잠재의식이 겁을 먹습니다. 드림킬러는 주문을 한 본인의 잠재의식에 반발과 불안을 그대로 눈앞에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커다란 힌트입니다. 히로시의 경우를 예로 들어 말한다면 익숙한 상황을 놓아버린 그 자신, 정확하게는 히로시의 잠재의식이 아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정말 괜찮은 것일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안감은 주변 사람들이 그대로 표현해 줍니다. 흔히 상대방은 자신의 마음의 거울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상대방은 본인의 잠재의식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사람들은 본인이 표현하는 말버릇의 에너지를 통해서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상대방에게 전합니다. 모든 사람의 의식과 의식은 우주의 진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정말 괜찮은 것일까 하는 불안이 우주에 의해 증폭하면서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불안감이 겉으로 드러난 것, 그것이 드림킬러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화가 나거나 슬픔이 느껴지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본인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림킬러에 맞서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잠재의식은 지금까지 100엔짜리 컵라면만 주문했던 당신이 갑자기 3,000엔짜리 스테이크를 주문했다는데 불안감을 느끼고 정말 괜찮을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정말 괜찮을까? 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니까 자신의 주문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문제 없어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전적인 신뢰와 사랑을 전하고 커다란 변화와 행복을 받아들일 준비는 갖추어졌어. 그러니까 스테이크를 주문하자. 이제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내가 된 거야. 라고 다시 한번 당당하게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변의 목소리는 저절로 사라질 테니까 반드시 실천해 보세요. 우주은행에 적금이 되는 짤랑짤랑 말버릇. 돈의 구조에 관해서 이해했으면 우주은행에 있는 자신의 통장에 돈이 쌓이는 이미지를 그리면서 짤랑짤랑이라고 말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우주 통장에 입금이 되는 이미지를 그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돈을 주문할 때에는 100만 엔이 들어왔어 라는 식으로 금액만을 이야기하는 주문보다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강좌 비용 50만 엔과 교통비 총액 19만 4,300엔이 4월 29일까지 입금되었어 라는 식으로
용도까지 명확하게 전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주문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통장에 날짜와 입금액, 용도를 기입해서 가시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울러 돈은 사랑과 감사의 에너지이니 돈을 사용한 결과가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연결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했더니 손님들이 안심하고 가게를 찾아오게 되었어. 웃는 얼굴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증가했어. 라는 식입니다. 또 매일 틈이 있을 때마다 머릿속으로 짤랑짤랑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 상사에게 야단을 맞았을 때, 조깅하는 것이 힘이 들 때, 공부가 힘이 들 때 등등 노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에는 노동에 대한 시급이 우주은행의 자신의 통장에 입금됩니다. 더구나 놀라울 정도로 높은 이자가 붙습니다. 그 저축은 우주은행 통장에 쌓이게 되고 이윽고 현실이 되어서 눈앞에 나타납니다. 나도 상대방도 모두가 나라고 여긴다. 많은 사람들이 우주는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우주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하나씩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우주 안에서 발생하는 일, 눈에 보이는 현상,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히로시의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히로시의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지금 히로시가 있는 환경이나 사용하고 있는 물건 역시 히로시의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불행에 잠겨 있는 사람은 냉정한 사람들만 만나게 되거나 이가 빠진 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나이고 저것도 나이며 그것도 나다.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을 돌아보면 객관적인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 하고 싶은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말버릇을 통해 잠재의식이 바뀌면 히로시가 그러했듯이 상황이 바뀌고 우주 자체가 전혀 다른 세계로 바뀝니다. 상냥한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마음에 드는 머그컵, 깨끗한 수건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주의 구조를 이해하고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음에는 자신의 내부에서 외부로 그 구조를 전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사랑의 에너지를 주입해야 할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때는 우주로 주문을 하는 방법이나 자신의 신변에 발생한 기적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행복할 수 있기를 우주에 주문하세요. 단, 이것은 눈앞의 사람을 자신의 생각대로 바꾸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상대방도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대하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기원하며 자신의 우주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주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틈엔가 자신의 우주에는 행복한 사람들만 나타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상대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친하게 지냈지만 불행을 안겨주는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분위기 좋은 아름다운 장소에 가고 싶어지고 그런 장소에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몸에 걸치는 옷도, 살고 있는 집도,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도 자연스럽게 편안하고 좋은 것들로 바뀝니다. 거짓말 같으면 실행해 봅시다. 실행해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능력이 샘솟는 말버릇을 매일 반복한다. 나약한 사람이 흔히 보이는 언행이 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원하는 것이 있어도 무엇이니까 무리야. 이건 힘들어. 라고 변명을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교활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변명을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서 마음먹으면 할 수는 있지 라는 희망을 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지구에서의 생명이 끝나고 우주로 돌아갔을 때 이게 뭐야? 이것도 저것도 하고 싶었는데 나는 해본 게 없어. 하고 싶은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라며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 이번에는 하고 싶은 일을 반드시 해보자. 라며 지구로 찾아오지만 역시 실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전이 없는 고리 안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지구는 행동의 별이기 때문에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지구로 내려왔을 텐데도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문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능력은 자신의 내부에서 샘솟는 경우도 있고 필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다고 해도 주문을 하면 우주는 그것을 이룰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보내줍니다. 능력도 주문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릇의 성능은 사람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어도 결국 그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하는 모든 주문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에는 우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능력은 샘솟는 것이다. 그리고 우주를 믿고 행동하면 됩니다. 이자가 붙는 우주의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우주로 보내는 주문에 기한을 첨부하는 것은 주문을 보다 명확하게 우주에 전달해서 주문을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지만 그 외에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주에는 이자 제도가 있습니다. 빚에 쫓기는 히로시에게는 이자라는 말이 가슴 아프게 들리겠지만 이쪽은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에 해당하는 이자입니다. 우주의 기한을 정한 주문을 하고 우주가 보내준 힌트를 실천했는데 원했던 날까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커다란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즉,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한 안에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우주가 보다 드라마틱한 연출을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즉, 우주 자체도 그 주문을 마음껏 즐기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수가 히트곡을 내고 싶다는 주문을 한 경우 보다 드라마틱한 전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령 어느 날 길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 우연히 그곳을 방문한 마돈나의 눈에 띄었다는 식으로 기적적인 스토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한이 지나면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그래, 이제 이자가 붙었어. 원했던 것보다 더 큰 결과를 얻게 되었어. 우주님 감사합니다. 우주는 자신을 믿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의 주문을 좋아하니까 이자를 당당하게 요구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외치면 우주는 더 신이 나서 보다 드라마틱한 전개를 보여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뭐야,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라는 말은 금지입니다. 눈앞까지 다가와 있던 멋진 전개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이 행복해져야 한다. 갓 태어난 아이는 깨끗한 우주 파이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소원도 들어준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을 뿐 아니라 우주 자체를 전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소원이 즉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깨끗한 감성 때문에 가족 사이에 흐르고 있는 에너지를 살피는 능력도 강합니다. 특히 아이는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것이 지구로 내려와서 처음으로 느끼는 공포와 불안이 되어 가족들 사이에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나 부모가 필요로 하는 역할을 순간적으로 간파하며 그 역할을 자신의 인생에 끌어들여서 시나리오로 만듭니다. 그저 단순히 지구에서의 게임을 즐기면 되는 것인데 부모를 먼저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기 시작하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 결과 부모가 웃을 수 없는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하여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원망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부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한심한 인간이라고 생각해서 부정적인 말버릇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우주 파이프가 오염되고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더욱 부정적인 말버릇을 앞세우게 되고 스스로를 핍박합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말버릇을 생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볼게요. 부모가 기분 나쁜 이유, 행복하지 않은 이유, 웃지 못하는 이유, 그것이 모두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부모 역시 자신의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에게 분풀이를 하거나 그 주문을 대신 이루도록 한다면 정말 뻔뻔한 행동입니다. 어머니에게는 어머니의 인생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의 인생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인생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에게는 그 아이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불행하다면 그것은 본인이 우주에 주문을 한 결과이고 본인의 선택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불행한 표정으로 괴로워한다고 해도 그것은 본인이 바란 결과입니다. 히로시도 처음에는 빚 때문에 눈물 콧물을 흘리며 괴로워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자신의 주문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각자의 우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우주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즐기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우주까지 걱정하고 간섭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이건 자녀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불행은 어머니에게 맡기면 되고 자녀의 불행은 자녀에게 맡기면 됩니다. 상대방이 나의 우주에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 라고 믿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단, 자신의 우주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신의 우주만이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프가 막힌 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건 본래 인간이 갖추고 있는 주문 능력을 되찾고 싶다면 기적을 부르는 말버릇으로 정화해서 자신의 파이프를 되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자녀들이 최고의 인생을 보내기를 바란다면 당신 스스로가 우주에 주문을 해서 점차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순수한 아이처럼 주문을 하고 순수한 아이처럼 믿고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오랜 세월 동안 가족들 사이에 형성되어 온 부정적인 말버릇과 그것을 생산하는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의 우주는 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우주가 바뀌기 시작하면 가족 전체의 우주가 바뀌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행복해도 되나 하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자신이 행복해져야 합니다. 우주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먼저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한치 앞은 어둠이 아니라 광명이다. 우주에 주문을 하면 우주는 반드시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확실하게 실현해 갑니다. 이것은 몇 번이나 히로시에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주문을 했으면 우주가 보내주는 힌트를 따라서 움직이면 됩니다. 예로부터 전해져 오는 많은 속담 중에서 2번 발생한 일은 3번 발생할 수 있다와 3번째의 정직함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주문을 했는데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을 때 이 중에서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주문을 한 뒤에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현상이 2번 계속되었을 때 2번 발생한 일은 3번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불안감을 느끼고 포기하는가, 아니면 3번째의 정직함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행동을 하는가. 이것이 주문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한치 앞은 어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본래 한치 앞은 광명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바닥이라고 해도 다음 순간 믿기 어려운 기적은 발생합니다. 단 그것을 진심으로 믿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입금을 유도하는 최고의 말버릇. 지금부터 입금을 유도하는 최고의 말버릇을 소개합니다. 돈을 지불할 때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나는 대단한 인간이다 라고 외칩니다. 나약한 인간인 히로시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돈을 지불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우주를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낼 수 있는 나는 대단한 인간이다를 하루에 10번 말해보세요. 그리고 돈을 지불할 때에는 돈을 향해서 반드시 이렇게 말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친구를 데리고 함께 오십시오. 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돈이 들어왔을 때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세면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분이 좋아진 돈은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에게 모여들 것입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일단 시험해 봅시다. 네, 오늘의 책 읽어주는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우주님의 스파르타 말버릇 수업,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낭독에서는 이 수업에 해당하는 내용만 책 속에서 발췌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실제 책 속에는 히로시와 또 우주님,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와의 대화도 굉장히 유쾌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더욱더 재밌게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책 속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해야 한다면 저는 여러분께서 이것만은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결과를 정하고 우주에 주문을 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책 속의 히로시처럼 빚을 전부 갚고 싶다면 나는 10년 만에 빚 2억을 전부 갚고 행복해졌습니다. 나는 5년 만에 빚 몇 억을 전부 갚고 행복해졌습니다. 라고 완료형, 결과형으로 말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결과를 정하고 주문을 하는 것뿐이다. 마음속으로 정한 것을 입 밖으로 표현해서 주문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말버릇으로 갖는 것이다 라고 책 속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다음 책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한번 읽어보고 싶은 책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도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 모두 편안한 밤, 달콤한 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잘 자요. 안녕.